안녕하세요. 오마이 빌딩의 김태봉입니다. 오늘은요, 양도세 유예 종료 60일 전에 지금 안 팔면 평생 후회한다는 이 주제로 지금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지금 그리고 단순하게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 네 가지 정도 구체적인 이유를 좀 여러분한테 좀 말씀해 드리고자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요,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물론 1주택자분들은 크게 고민일 게 없죠. 주택이 하나밖에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너무 고민란 말이에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버텨야 되나? 지금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각종 카페라든지, 아니면 톡이라든지, 오픈톡방 같은 데서는 굉장히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이슈 중이거든요. 팔아야 된다. 아니면 버텨야 된다.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양측의 완전 팽팽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상담을 저한테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지금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금적인 부분을 따져보고 나의 현금 수준을 좀 따져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 내가 이거를 버티는 사항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거나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득보다 실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실이 더 클 것 같다고 우려가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당연하게 버티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걸 팔아야 된다는 분들은 앞으로에 생길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측면에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1년도 그 문재인 정권 때랑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 둘 다 민주당 정권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행이론화 시켜가지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딱 상을 맞춰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돼가지고 올랐고 어떻게 또 올랐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2026년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2026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2% 이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2% 이내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거의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유지보다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21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4%대고 그럼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 거랑 그때랑 비교하면 그냥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었죠. 그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도 그때 썩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지금 더 훨씬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집값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때는 또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투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시선에 몰렸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완전히 먹고 사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버티면 더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때 사례와 지금 사례에 아주 비슷한 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비교해서 2022년도에까지 오른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아주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뭐냐면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항들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을 좀 크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중에서 왜 뉴스를 보더라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내수 경기하고 물가잖아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나라의 근간이기도 해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 건설 경기를 붐을 일으켜가지고 이 국가 경제를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힘을 쏟았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자영업자 시장이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뉴스에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라고.
그 100만 폐업이라는 거를 내가 자영업자가 아니면은 공감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영업자들 왜 폐업하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걸 공감을 하시려면 길거리 좀 나가보시고 내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엄청나게 공실난 상가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실난 상가가 새로운 상가로 다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실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영업을 하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머니 사정들이 이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정책과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다른 정책들을 내세우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내수 경기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고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내수 경기는 악화되어 있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격만 너무 오르다고 생각하고 가장 또 무서운 거는 부채 비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악조건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는요, 자영업 내수 경기가 억지로 억누러져 있었고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을, 밖에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 정해진 규모만 해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자체는 우리가 밖에서 1시든 새벽 2시든 술을 먹을 수 있고 놀 수는 있지만 그런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 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아지고 그때는 안 좋았었는데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걸 뭐냐면 그때가 지금은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이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다 보면 공감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내수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재 부분이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에까지 연결됐을 때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도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건물주가 아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 비중이 굉장히 축소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보유세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내수경기가 이거 아파트를 갖고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 좋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아진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겪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더 여건이 훨씬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창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고 사업이 힘들었던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 규모적으로.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물론 성과도 많이 받고 생활이 나아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내 주머니 사정은 다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내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버티는 거. 그 보유세가 늘어나는 거를 감당하고서라도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베팅을 할 만큼에 대한 보유세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현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버티고 싶어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하거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얻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일일 단위로 비교하고요. 그러니까 전일에 비교하고 전달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전전달하고 비교하고 그 6개월 전하고 1년 전하고 비교하고 2년 전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버틸 수 있어도 내가 이거 조금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걸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생활 유지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버틸 수가 없는 분들이 이거 지금 내가 이 보유세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내놓는 거거든요. 왜냐면 올해 보유세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율을 늘려서 당연히 몇 프로 세율을 늘린다기보다는요. 작년에 물론 이제 가격이 안 오른 아파트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가격이 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 고민하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지금 물건도 내놓는 거거든요. 이분들 느끼기에는 지금 가격이 올랐고 그럼 공시가가 당연히 오르거든요. 공시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야 될 세금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세율을 1%에서 2% 늘린다는 국가적인 정책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연히 공시가가 올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금 내릴 수 있는 이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전년에 1,0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1,500만 원, 2,000만 원 내게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포인트지만
당연히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은 이 기준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1주택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자체 세금 내는 세금을 이 보유세, 그러니까 유지비 자체를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놓은 사람들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당연히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에 힘들고, 이거를 다 유지할 만큼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보유가 힘든 분들은 당연히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분들은 가장 큰 초점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내가 베팅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내가 팔았을 때 지금 안 팔면, 내가 만약에 안 팔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보 특별공제랑 그 보유세를 자꾸 높인다는 얘기를 계속 건드리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버틸 때는 세금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리고 팔 때는 세금 다 떼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왜냐면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고민인 분들은, 솔직히 고민인 분들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 애매한 것들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오히려 더 고민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가감하게 말씀드려요. 애매한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다 파는 게 맞아요, 지금. 무조건, 이건 제가 100% 맞고요. 지금 조금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용성, 강남 3구 요런 데거든요, 이게. 그런 데 갖고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정쩡한 2주택, 3주택자든 당연히 팔고 한 채로 넘어가든 다른 부동산 투자처럼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요. 양극화가 완전히 고착화 되고 있어요, 양극화가. 이건 뭐냐면, 양극화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좋아지는 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주택을 보여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양극화라는 거는요, 제가 그냥 저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양극화가 고착화된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정쩡한 두 채 있고, 그리고 좋은 것도 두세 채 있는 분들도 프리미엄 시장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프리미엄을 가든가, 아니면 정말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놔두고 그 나머지는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양극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 지금 다주택자가 집 팔아야 되는 이유 중에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정쩡한 걸 팔아서 좋은 거로 사야 되는 거고, 좋은 것만 갖고 있는 분들은 가장 좋은 것만 남기는 게 맞다라는 거죠. 더 좋아지는 게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 매도를 한 금액을 가지고, 왜냐면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이니까 내가 지금 이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세금을. 나중에 못 받을 혜택을 지금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불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세금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를 쥐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다 보장할 거라 생각하는 건 지금 약간 좀 착각한다는 거죠. 물론 유지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내가 상승할 거라는 걸 기대하고 정말 좋은 거를 여러 개 갖고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죠.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본인들의 선택인 거지, 이게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저는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뭐 지금 어느 아파트를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딱 어느 아파트로, 이 아파트 좀 계속 오를 것 같아, 이 아파트는 좀 어정쩡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는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 아까 가진 아파트가 좀 어정쩡하다 하면 매도가 맞는 거고요. 가능하면 매도하고 나중에 한 채만 가장 구조도 좋은 걸 남겨두고,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되었을 때 갈아타기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갈아타기가. 왜냐면 지금 어찌됐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지만 전세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세 시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전세 시장이 단순하게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위험되고, 아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아니면 월세, 보증금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보증금이 줄어드는 월세에 대한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여러분 다주택자분들 뭐 다 고민일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 꼭지인가, 아니면 지금이 꼭지가 아니고 바닥이 아닌가, 더 오를 것인가, 아니다 지금은 확실히 더 오르려면 남을 것인가.
이걸 고민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제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뭐 의심이 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납득이 가시는 분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걸 빨리빨리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정리해서 더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게 맞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항에 대한 부동산 저는 투자자적인 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말에 공감하시거나 계속 제가 이런 의견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토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영상을 찍는 거니까 구독 설정 해놓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저는 영상을 좀 이렇게 자주 올리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부동산 투자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좀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